사람들은 내가 왜 아직 이렇게 살아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100일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년을 살게 해준 건 어떤 약도, 어떤 특별한 음식도, 어떤 의사의 처방도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아침, 제가 스스로 내린 아주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23년 경상남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엔 넉넉한 게 없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시절이었는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픈데 왜 어머니는 웃으시는 걸까? 무릎이 다 닳도록 밭을 매셨는데 왜 저녁엔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걸까?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삶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원망하는 습관을 일찌감치 끊으셨던 겁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그 습관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걸 직접 배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세상은 전쟁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1940년대 초의 일입니다. 저는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낯선 땅에서 일을 했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제 곁에는 동갑내기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봉식이었습니다. 봉식이는 저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어디서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를 갈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하늘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분노를 들고 다니는 한, 나는 매일 그 억울했던 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쳤습니다. 분노는 내가 겪은 일보다 더 오래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봉식이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5세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위장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몸 탓을 했지만 저는 그 친구가 평생 안고 살았던 분노가 결국 몸을 먹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증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확실히 배웠습니다. 분노를 버리는 건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고향으로 돌아온 건 28이었습니다.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고 어머니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없는 사이 돌아가셨고 저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아버지의 빈자리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만 저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끝내 먼저 가버렸어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입니다. 수님이와 처음 살림을 꾸릴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이불 2채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침이면 수님이가 제 밥을 챙겨주었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제대로 습관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가장 먼저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요.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오늘도 순임이가 옆에 있구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면 뭐라 할까 싶기도 했고, 제 자신도 왜 이런 걸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가지 감사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달리 보였습니다. 같은 논이 더 넓어 보이고, 같은 하늘이 더 높아 보이고, 같은 밥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기분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어서 내가 어떤 눈으로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힘든 날에도 억지로 기쁜 척 했던 게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아팠던 날, 농사가 망했던 해, 가뭄이 들었던 여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저는 충분히 울었습니다. 감사 습관이란 게 슬픔을 지우는 게 아니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그 아이가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 농사가 망해도 내 손발이 아직 멀쩡하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제가 40이 넘던 무렵, 동네에서 꽤 알려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셨고 논도 많고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부터 하셨고 좋은 일이 생겨도 더 좋은 것과 비교하며 아쉬워하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수 씨,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편안해 보이요? 형편이 나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말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늘 아직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납니다. 라고요.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63세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나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몸을 만든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봐온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평생 가슴에 돌처럼 얹어두지 않았어요. 쉽게 용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작은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 살기 시작한 건 제가 5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저는 가끔씩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에 오면서 더 바빠지고 더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쁜 건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내가 삶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고유.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알겠어요. 아버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게 거창한 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기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구나. 그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는 날이면 눈이 오는구나. 몸이 아픈 날이면 아파도 내가 여기 있구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순임이가 먼저 떠났을 때 저는 참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아침을 맞는 게 이렇게 공허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방에 그 사람이 없어도 습관처럼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밥을 차리다 두 그릇을 꺼내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는 아침마다 그 습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무척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떴다는 것 하나로, 오늘도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임이가 내 곁에 그렇게 오래 있어줬다는 것,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것이 갑자기 가슴 가득 밀려왔습니다. 잃었다는 것보다 가졌었다는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 습관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비결을 찾으면서 대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음식, 어떤 운동, 어떤 약,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겠지요. 저도 평생 걸었고, 과식을 하지 않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 태도가 몸에 배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 태도가 100년을 살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어제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먼저 올라왔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생 걱정을 했고 해야 할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보다 딱 한 발짝 앞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구나, 그 하나를 먼저 놓아두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손자들이 지어준 집에서 삽니다. 창문이 넓어서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눈이 많이 흐려져서 글은 잘 못 읽지만 빛은 아직도 느낍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멀리는 못 걷지만 마당은 아직 걸어 다닙니다. 어떤 날은 숨이 좀 차고 어떤 날은 몸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저는 먼저 그겁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저처럼 100살까지 살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100살은 긴 세월입니다. 기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그만큼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100년을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가 되었든 그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 아침 한 가지 감사는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는 한 달을 바꾸고, 바뀐 한 달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100년 동안 직접 살아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였어도 좋고 창밖에서 잠깐 본 하늘이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여기 있구나, 그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살아있구나. 저는 김정수입니다. 100일 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